자, 그러면 기본 플롯 함수들을 이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조되어 있는 그 블로그나 이제 게시된 내용을 통해서 기본적인 플롯 함수들이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뭐 포인트, 라인, 애드, 커버, 아까 앞에서 봤던 지난주에 봤던 그 기본적인 플롯을 좀 더 어떻게 활용을 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각화를 할 때는 사실 그냥 베이직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그 기능보다는 지지 플롯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뭐 플롯 툴이라든지 좀 더 다양한 형태의 패키지들을 더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지만 그것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기본 펑션들을 이해를 하면서 어, 기본을 익히고 그 다음에 패킷들을 사용을 해서 좀 더 익숙해지는 방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으로 이제 플롯을 이용을 해서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스카드 플롯 산점도 그래프를 이제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산점도 그래프를 그리게 되고 이제 그런 어, 산점도를 기반으로 한 기반이 아니죠. 그냥 그의 여러 옵션들을 통해서 차트를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플롯이라고 하는 함수는 여러 가지 함수의 모양들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함수가 아니라 여러 가지 메소드를 담을 수가 있고요. 그 메소드를 에 있는 내용들을 바로바로 그래프의 형태로 차트의 형태로 그릴 수가 있는 거죠. 뭐 나중에 배우게 되는 내용 중에 요 ML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리니어 모델이라고 하는 건데 선형 모델. 어, 이런 선형 모델도 바로 차트를 통해서 모델의 값이 아니라 그 모형의 값을 바로 플롯으로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일단은 플롯을 어떻게 구성을 하는지 간단하게 작성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플롯이라고 하는 함수에 인자 두 개를 넣게 되겠습니다. x값, y값 두 개 이렇게 값을 넣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자동으로 이제 플롯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그리게 되죠. 자, 그러면 이게 간단하게 인수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죠. x는 1에서부터 10까지, y는 x 값의 꺽쇠, 즉 2 하면 이제 제곱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제곱의 값을 가지는 값을 만들어서 플롯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으로 와가지고요. 제가 변수를 하나 만들어 넣겠습니다. x는 1에서부터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가지고요. 그 다음에 y는 앞에서 만든 x 값의 제곱한 값을 넣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여기다가 이제 x라고 치면 x의 값이 나오게 될 거고요. 여기다가 y라고 치면 원래는 이제 프린트라고 하는 함수를 쓰셔야 돼요. 네, 프린트 이렇게 해야 그 값이 나오게 되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못알았네요. 프린트 y 이렇게 해야 그 변수를 보여주는데 이게 생략해서 많이 씁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이 수의 제곱한 값을 대칭해서 요 두 값을 넣어 보는 거죠. 자, 그럼 다음에 이제 실제 이제 플롯을 하게 되면 플롯 x 값과 y 값으로 보여주세요 라고 플롯을 하게 되면 더 치면 이렇게 기본적인 그래프의 값이 나오게 됩니다. x축의 값과 x축의 값과 y축의 값이 이렇게 보여지는 게 보이시죠? 자, 그래서 제곱하는 비의 값처럼 이렇게 늘어나는 점의 개수를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플롯 되는 화면을 이렇게 조금만 줄여 놓을게요.
줄여놓고 사용해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해서 그 데이터를 입력해서 쓸 수 있는 플롯의 값을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 봤던 이제 플롯이라고 하는 함수에 옵션들을 넣을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그 옵션들은 뭐가 있을까? 우리가 앞 시간에 배웠던, 그 인자 값들이 이제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라벨이라든지 제목이라든지 점의 종류, 크기, 색깔, 리미트, 범위 값들처럼 이런 옵션 값들을 추가적으로 넣어서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축의 이름이라든지 레벨 값들을 이제 만들어서 넣어 보도록 하죠. 자, 그럼 보면 앞에서 만든 값을 이렇게 한번 넣어 볼 거예요. 어떻게 될 거냐면 플롯 그림을 그리세요. XY 두 좌표, 그 다음에 옵션 값들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X의 축의 값으로 이름을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쉼표로 인자를 구분하고요. Y의 레이블 값으로 이름을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메인이라고 하는 건 전체 그림의 제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값을 넣겠습니다. 라고 인증을 하죠. 그러면 이제 실제 그림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건 뭐냐면 실제 그림에서 내가 어느 부분을 그리게 되는지 아까 Y의 라벨, 그죠? X의 라벨, 그 다음에 메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디에 표시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그림인데요. 여기 있는 걸 그냥 복사해서 그리셔도 되고요.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플롯 x, y 값을 축을 그려주시고 x, y를 그려주시고 x의 라벨 값으로 여기 이제 큰 따옴표가 들어가는 건 요 사이에 이제 글자를 넣으면 글씨 값을 인식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x축 이름을 넣으시고요. 쉼표, 아이고 제가 띄웠으니까 한글을 입력하면 보기에 좀 저기 뭐라고 그러죠? 공간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화면상의 문제입니다. 네. Y 라벨은 Y축 이름으로 처리를 해주시고 메인 이름은 차트 제목으로 해주세요. 자,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서 넣으시면 거기에 따른 그림이 여기 뒤에 있죠. 거기에 따른 그래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축의 이름 값들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플롯에 들어가는 변수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앞에서 봤던 여러 가지 그림이라고 하는 것의 요소들을 이제 변형을 줄 수가 있다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포인트의 피치에 대해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의 숫자 값인데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함수를 쓰시되 여기 있는 값만 이제 바꾸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기 이제 점의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채워진 점의 모양으로 큰 원의 점으로 보고 싶다 라고 하시면 여기 19번이나 아니면 뭐 16번 정도가 되겠죠. 자, 그래서 똑같은 이름을 쓰는 겁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앞에서 이렇게 이제 콘솔 창에서 쓴 내용들을 반복해서 쓰실 때에는 키보드에 하살표가 있어요. 하살표를 위로 올리게 되시면 내가 과거에 작성했던 값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토리를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똑같이 들어가는데 여기다 하나만 더 추가를 하는 거죠. 여기 뭐 띄어쓰기가 잘못됐나 봐요. 아, 자, 그래서 PC는 얼마? 19번으로 처리를 하겠다 라고 하시면 이렇게 까맣게 원이 변한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옵션들을 여기 있는 추가 값으로 하나씩 하나씩 추가를 해서 주어진 값들을 달아지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그 값을 이제 크기를 한번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기의 인수 아규먼트를 지정을 한번 해 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는 이제 그림이 좀 잘라지는 x값, y값들이 이제 다른 값으로 들어가게 되겠네요. 그리고 그림창도 있는데, 자, 그러면 한번 보죠. 여기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어떻게 설명을 하는지, 어떻게 보여주는지. 자, 여기 첫 번째 보시면 이제 x의 인자값으로 화살표를 넣죠. 아까는 처음에는 는 넣는데 앞에 는이랑 화살표는 같은 겁니다. 부여한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x라고 하는 변수에 값을 부여한다. 여기는 이제 리피트에서 반복을 하는데 1에서 5까지 숫자를 몇 번 반복하세요? 5번 반복하는 걸 5번을 한대요. 네. 자, 그리고 y는 집어넣는 거고요. 화살표하고 이게 정확하게는 가로하고 마이너스를 표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반복을 하세요. 5에서부터 1까지 5번 이렇게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xy 값을 그리되 사이즈를 0.5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x 값을 이렇게 해야겠네요. 자, x 값을 주겠습니다. 얼마로? 주는데 얼마? 1에서부터 5까지 그 값은 어떻게 반복된다고요? 네, 5칸씩 5번 반복이 되도록 바꾸겠습니다. 가로를 닫죠. 자, 그럼 실제 이제 x 값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이걸 5번 반복을 해서 보여준 거고요. 그 다음에 y 값도 한번 넣어 볼게요. y 값은 리피트 반복하세요. 5에서부터 1까지 반복을 하세요. 몇 번? 5번. 자, 그러면 y 값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y 값도 이렇게 거꾸로 이제 반복을 한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 두 개를 한번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점의 모양으로 나오겠죠. 자, 그래서 실제 플로트 x, y 값을 그리되 이거 한번 그려볼게요. 그리되 크기를 0.5로 하시오. 그래서 원의 크기가 작아진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뭘 잘못했네요. 여기 반복을 할 때 실제 1, 2, 3, 4, 5, 1, 2, 3 보니까 여기 보면 1, 2, 3, 4, 5, 1, 2, 3, 4, 5 모든 값들이 매칭이 돼 버리죠. 네, 제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x 값을
보고 할 걸 괜히 안 보고 있네요. x 값을 5번씩 5를 5번 반복하세요. 근데 부터를 내가지고 제가 계산을 잘못했나 봅니다. 자, 그래서 실제 XY를 그리게 되면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야 되는데 제가 실수를 했네요. 자, 그래서 XY의 값을 이제 점의 크기로 5개씩 5개씩 금을 그린 겁니다. 1, 2, 3, 4, 5. 자, 그래서 크기의 값을 변형을 한번 줘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보죠. 이제 컬러라고 하는 아규먼트를 이용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다가 저는 색깔이 좀 잘 보이게 19번으로 하고요. 19번으로 해서 값들을 한번 다 그대로 한번 가져가 볼게요. 크기를 주지 말고 뭐였지? 19번을 한다고 그랬죠. 포인트를 PCH를 19번으로 하되, 그쵸? 그 다음에 그쵸, 이거를 칼라, 그쵸? COL 값을 레드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빨갛게 값들이 변형되는 걸 다 볼 수 있었고요. 이제 앞에서 봤던 예제들 중에 색상의 예제, 16컬러의 색깔 값이라든지 아니면 레인보우 색깔의 20가지의 이제 코드 값들을 이용을 해서 넣으시면 될 거예요. 그럼 이 색깔을 한번 볼게요. 빨간색을 넣었죠. 그러면 제가 다른 색으로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드 대신에 숫자 12번을 한번 넣어 볼게요. 그러면 요 파란색이 되겠죠. 그러면 파란색. 그 다음에 다른 컬러 중에 이 코드 값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좀 이쁜 색, 핑크색, 요걸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코드 값이 샵 FF80 F가 하나 둘 셋 네 개. 엔터 치시면 아이고, 제가 인수가 잘 안 끝나서 그런가 봐요. 인수 값을 처리를 안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죠. 제가 조금 전에 실수한 건 뭔지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여기 보시면 여기 숫자의 값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글자의 값이 있죠. 자, 그래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의 타입이 숫자나 글자나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 형태로 되어 있는 값입니다. 그래서 텍스트 형태로 되어 있을 때 이 값의 아규먼트 인수 값을 처리를 해줄 때 나는 글자 형식의 값입니다 라고 하는 걸 보여줄 때는 요 따옴표를 써요. 큰 따옴표를 쓰는데, 큰 따옴표랑 작은 따옴표 두 개를 다 써도 상관없습니다. 아래서는. 자, 그래서 이렇게 숫자의 형식에서는 쓸 필요가 없는데, 텍스트의 형식에서는, 서식에서는 요 큰 따옴표를 찍어줘야 내가 글자의 형식의 값을 가진 뭐다 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요구할 때 그 큰 따옴표를 안 찍었고요. 그래서 이 플러스 표시가 나온 건 뭐냐면 야, 내가 볼 때 너 수식이 다 끝난 것 같지 않은데 더 있지 않니? 더 있지 않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서 플러스 표시를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실수를 했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수식에서 아니면 판단을 해서 나 아직 끝난 수식이 아닌데 라고 해서 엔터가 넘어가면 자동으로 이렇게 플러스 표시가 나오게 됩니다. 잘 됐네요. 이렇게 나온 김에 또 설명을 해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좌표 축 값을 한번 보도록 하죠. 좌표 축이라고 하는 건 XY의 축 값을 이용을 하는 건데, 즉 여기에 있는 X의 값과 Y의 값의
높이를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X축과 Y축에 요 마지노선 있죠, 여기에 전체적인 크기를 지정을 해주는 값이 리밋의 값을 가지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min 최소값이랑 최대값을 두 개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플롯을 할 때 x축의 값은 0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는 0에서부터 3까지, y축의 값은 1에서부터 4까지, 그래서 y축은 1에서부터 4까지, 0에서부터 3까지. 하지 않으면, 그걸 표시하지 않으면 데이터가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자동 스케일을 맞추게 되는 거죠. 그럼 두 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풀 되고요. 그냥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서 한번 넣어 볼까요? 어떻게 되나? 네, 복사해서 붙여 넣으면 이렇게 표시가 나네요. 이거 조금 전에 플러스 그냥 복사했더니 이렇게 플러스 표시가 나죠. 이렇게 엔터가 하나 들어갔는데 수식이 다 끝나지 않으니까 끝나지 않은 수식을 저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엔터를 한번 쳐볼게요. 자, 그래서 축의 값을 실제로 축의 값이 1, 0으로 시작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걸 이제 바꾸고 싶으시면 뭐 x의 값을 뭐 1에서부터 아이고 이렇게 치면 안 되죠. 자, 그래서 x의 값을 1에서부터 y의 값을 0에서부터 이렇게 수식을 입력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축의 값이 변형이 된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x축의 상한선, y축의 상한선으로 축의 레이블 값을 선택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이어서 계속 한번 보도록 하죠. 타입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우리 앞에서 코드 값을 한번 쭉 그려봤죠. 데이터 값을 이것도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x 값이 그렇죠. x 값이 10일 때 각각의 플롯들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리면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그림을 그린다고 그랬죠. 보고 싶은 대로 그리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사용을 했던 게 요 R 소스 코드를 갖고 오는 부분에 있는 스크립트를 이용한다고 그랬어요. 스크립트를. 자, 그래서 스크립트를 이용하면 내가 굳이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갖고 온 소스 값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콘솔 창과 이 스크립트 창을 잘 활용을 하시면 돼요. 자,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할게요. 뭐 콘솔 창은 실행만 되는 거니까 이렇게 올리고, 스크립트 창이 내가 이제 주로 작업을 할 거니까 좀 밑에다가 이렇게 한번 그려 놓을게요. 그 다음에 거기에 나온 결과값이 그림으로 보여지는 창을 이렇게 구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XY 하는데 콘솔에 이제 실행은 컨트롤 R이라고 그랬죠. 컨트롤 R. 그래서 선택하고 컨트롤 R 키를 누르시면 그 값이 실행이 될 겁니다. 컨트롤 R, R. 자, 그럼 첫 번째 요걸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커스에서 컨트롤 R을 누르면 플롯. 첫 번째 플롯이 구성이 될 겁니다. 자, 그럼 만약에 이 선을 굵기를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굵게 하려면 앞에서 봤던 콕스 함수들을 이용하시면 되겠죠. 이 값들을 이용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제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실 때 여러 주제들을 주면 거기다가 여러 옵션들을 한 번씩 이렇게 넣어 보는 겁니다. 복수를 해서
밑에 선의 굵기를 한 5로 정도 해보자. 컨트롤 R을 눌러볼게요. 안 바뀐다, 그죠? 왜 그럴까? 아까 잠깐만요. 뭐가 문제인가? 당황하지 마, 한번 볼게요. 자, 콕스 같은 경우는 3점도의 점의 크기를 이해하는, 이거 점의 크기지, 선의 길이는 아닌가 봐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블로그 내용을 보니까 선의 굵기는 없는 것 같은데, 선의 크기, 모양까지는 나오는데 선의 굵기는 없네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시다가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냐면 블로그에다가 이제 찾아보는 거죠. R 플롯 LINE 뭐 라인 사이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찾아보시면 라인의 점의 크기라고 있는데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옵션 중에 라인의 옵션 중에 타이틀이 있고 요거 LWD라고 하는 메뉴 라인의 와이드와 관련 있는 값을 보여줍니다 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 저기 앞에 나와 있는 블로그에는 이 내용이 없었지만 실제 이제 요 라인 와이드라고 하는 요 옵션을 더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요거 한번 써볼게요. 어떻게 쓰는지. 그러면 요거 있는 걸 지우고 대신에 LWD 라인 와이드는 아까처럼 뭐 5 이렇게 해보죠. 컨트롤 R. 자, 그러면 실제로 굵게 이렇게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내용들이 다 한 곳에 다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 가지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해결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도 이제 방금 요 라인 와이드를 이제 하나 찾았죠. 자, 그래서 굵기를 보통으로 바꿀 수 있구나. 디폴트가 1이래요. 그럼 이런 할 필요가 없구나. 자, 그렇게 해서 요 값을 하나 봤습니다. 그 다음에 타입들을 하나 봤죠. 라인. 자,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 L 타입이 있고요. 두 번째 H 히스토그램 타입이 있네요. 자, 라인의 두 번째 히스토그램 타입 컨트롤 R을 누르면 히스토그램처럼 선의 값으로 이렇게 둘 수가 있겠죠. 히스토그램은 막대형 그래프인데 실제로는 이제 영역이나 그런 값으로 보여줘야 되거든요. 이걸 좀 더 굵게 하면 어떻게 될까? 한 10 정도 주면 얘가 만들어질까? 만들어지네요. 자, 이렇게 해서 라인 와이드 값들로 만들 수가 있네요. 자, n 같은 경우에는 플로팅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네. 그림을 그리지 마세요 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여기는 세 번째는 B인데 보스 닷 포인트와 라인을 두 개를 써서 그리는 차트. 자, 그러면 여기서 또 마찬가지 여기다가 선의 굵기를 주면 어떻게 될까? 그쵸? 여기는 선과 원이 다 커지네요. 그 다음에 스테퍼 계단식 차트. 뭔가 잘못됐죠. 예상치 못한 심볼 값이 나왔다고 그러네요. 아까 나오지 않았나? 디폴트 값? 나왔어요. 이거 왜 안 되지? 컨트롤 R? 됐네요. 제가 아까 어디 선택해서 잘못을 눌러나 봅니다. 자, 그래서 라인 타트의 종류들을 또 한번 살펴봤습니다. 선의 타입을 숫자의 값으로 이제 볼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타입인데 타입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여러 가지 라인, 히스토, 뭐 점, 계단식 있는데 이제 그 선의 모양을 또 다르게 줄 수가 있나 봐요. 그래서 선 스타일, 라인 스타일인가 봅니다. 라인 스타일을 그림으로 그려보네요.
자, 요 같은 경우에는 지금 6개의 그림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잠깐 봤던 파라고 하는 파트를 구분해주는 값으로 이행, 아이고, 이행이 아니죠. 여기 열이니까. 아, 맞죠. 이행 3열에 해당되는 값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복사 한번 할게요. 자, 그 다음에 편집기를 이용을 해서 앞에 거 이제 지우지 말고 밑에다가 이렇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이제 기본적으로 커맨드는 순차적으로 제가 실행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요걸 실시간으로 이제 보면 이제 요렇게 그려지게 될 겁니다. 컨트롤 R, 컨트롤 R, R 하면서 이렇게 그림이 완성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각각의 선의 모양이 이렇게 되겠죠. 그 선을 좀 굵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할까? 구분이 잘 안 되니까. 네, 여기 있는 것처럼 옵션 값을 더 추가하시면 되겠죠. 옵션 값을 더 추가하시면 여기도 한 번에 그릴게요. 컨트롤 R. 굵은 선의 추계값이 있는 선의 모양으로 플롯을 만들 수가 있었겠네요. 자, 그래서 실제 앞에서 봤던 요 이제 선 스타일의 숫자 값이 여기서 보시면 실제 블랭크나 실선이나 대시나 점선으로 옵션 값을 줄 수가 있고요. 각각의 선의 스타일과 모양들을 숫자와 글자 값으로 이렇게 요런 스타일들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물론 여러분들이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아, 이런 게 있었는데 그거 뭐지? 라고 하면 라인, 스타일, 뭐 이렇게 라인 찾아서 여러분들 쓸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계속 이어서 이제 축 설정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축 설정 함수를 이용을 해서 옵션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X축과 Y축의 배열 값들을 보는 거죠. 자,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플롯을 해서 그림을 그렸으니까 이 플롯 값을 그대로 보도록 하고요. 우리 앞에서 이제 옵션 값을 지난 시간에 이거 봤던 내용인데 한 번 더 보죠. 뭐. 자, 플롯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들 이거 읽을 수 있죠. 플롯 1에서 5까지의 값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거 한번 지우고 다시 컨트롤 R을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됐냐면 자, 1에서부터 5까지의 일정하게 드러나는 숫자 값을 쓸 건데 타입은 그렇죠. 라인으로 그린 거예요. 메인은 축 제목이죠. 이 축 제목을 그린 거고요. 자, 일단은 x축 값을 풀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축값 하나도 없이 이제 추가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축의 값을 하나 더 추가를 할게요. 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자, 컨트롤 R 또 뭐가 하나 실행이 잘못됐네. 가로 안 닫았네요. 네. 자, 지금 보면 밑에 x축 값이 이제 추가가 됐죠. 슬라이드 1에다가 1, A, B, C, D, E라고 하는 알파벳 값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서 갖고 온 거는 사실은 여기다 A, B, C, D, E라고 써야 되는데 여기다 레터 그러니까 그 알파벳 1번부터 5번까지를 레이블로 쓰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라인을 그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값을 한번 넣어 볼까요? 자, 두 번째는 슬라이드 값을 축으로 넣었는데요. 일단 색깔은 블루로 해서 그 값을 밀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슬라이드 2 좌측 축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을 만들게 됐죠. 자, 그래서 슬라이드 2가 어디인지 여러분들이 이제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슬라이드 3은 상단 축 부분이네요.
그러면 슬라이드 3을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R 하면 상단 쪽 여기 지금 안 보이시는데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이 추가가 된 거고요. 슬라이드 3에 더 추가를 해서 보면 상단인데 이번에는 어떻게 됐냐면 축의 위치 값을 조정을 해줬어요. 축의 위치 값. 그래서 축의 위치 값을 포지셔닝을 축의 위치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3에 해당되는 위치와 그 다음에 색깔은 이렇게 바뀌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 값을 가지게 될 겁니다. 색깔은 블루, 이름은 축의 색깔은 레드 값을 보죠. 4번은 축 4번 슬라이드 축 4번은 우측이네요. 오른쪽이네요. 오른쪽. 자, 그래서 오른쪽에 컨트롤 R을 하면 오른쪽 축을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서 선 스타일을 앞에서 봤던 점선으로 했네요. 2번이면 요거 2번의 값을 해서 했고 로드 와이드 해서 라인 와이드 값을 2로 해서 두꺼운 선을 그었네요.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가운데를 지나는 선을 하나 그어 봅시다. 축선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그럼 요걸 응용하시면 되겠죠. 요걸 응용하시면 되겠죠. 포지션 얼마? 3이니까 그렇죠. 요 가운데 3을 지나는 선을 그리시면 되겠죠. 자, 응용이 되시나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축을 그리는 방법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 배열에 대해서 좀만 더 보도록 할게요. 그래프 배열은 이제 기본적으로 그래프들의 레이아웃들을 위치를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 개념을 좀 알아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이제 그 화면을 구성하는 것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이렇게 매트릭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안 쓸 거면 그냥 그대로 놔두시고요. 자, 이걸 보게 되면 매트릭스라고 하는 구조의 형태로 숫자들을 설치를 할 거예요. 1, 2, 3, 4, 4개죠. 자, 그런데 그 매트릭스를 나누는 열의 개수를 열의 숫자를 2개를 할 거예요. 2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흔히 매트릭스라고 얘기하는 그냥 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이런 이런 테이블의 모양을 있는데 이걸 이제 열을 이제 2개를 하겠다는 거죠. 하나, 둘. 그러면 결국 이거 하나, 2개가 들어가게 되면 4개니까 총 4개의 모양으로 되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숫자 값이 첫 번째 1, 두 번째 1, 세 번째 2, 3 이런 형식으로 이제 매트릭스를 구성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이고. 자, 그러면 그게 실제로 어떤 모양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실제 이걸 이제 실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M을 눌러서 어떤 모양으로 매트릭스가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볼 수가 있죠. 자, 보게 되시면 이런 형태 1열 1행에는 1, 1열 1, 2열 1행에는 1, 2행 1열에는 2, 3 요 값을 가지겠다라고 하는 표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레이아웃의 모양은 다 복사하죠, 뭐. 자, 이걸 다 복사를 해서 자, 그래서
볼게요. 자, 레이아웃의 모양은 앞에서 봤던 요 M에 해당되는 모양으로 갖고 가고, 자, 근데 아직 그림이 없죠. 자, 여기다가 그림을 넣겠다. 첫 번째, 이렇게 되겠죠. 첫 번째. 자, 첫 번째 그림은 여기다가,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 첫 번째 그림이 1에 해당되는 곳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떻게 되나 봅시다. 요거 좀 내려볼게요.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여기, 세 번째는 여기,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래프를 그리는데 이걸 다시 처음으로 돌리면 첫 번째, 두 번째, 요걸 다시 세 번째 그림을 순서가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의 순서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한 그 요 숫자라고 하는 게 결국 첫 번째 그려지는 그림, 두 번째 그려지는 그림이라고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한번 해보죠.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차트의 그림이 이렇게 하나 들어가고 그림처럼 이렇게 세 가지 부분을 나누어서 그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여기가 1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3번 이런 식으로 이제 매트릭스를 구조를 구성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네, 그렇죠. 여기서 보여지는 순서만 잘 조절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2번, 여기가 1번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요 매트릭스 요거 실행할게요. 컨트롤 R 그 다음에 새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그릴 수가 있겠네요. 자, 그렇게 해서 레이아웃을 이용해서 한 화면 위에 여러가지 차트들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모양의 레이아웃을 함수를 이용해서 그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포인트랑 그 다음에 라인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실제 이제 선을 이용해서 크는 거고 선 추가하는 것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난 시간에 다 한 거예요. 우리 지금 하고 있는 복습한다는 셈 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제 커버 정도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버를 보려면 앞에 있는 수식을 좀 봐야겠구나. 네. 요거랑 커버만 두 개만 한번 볼게요. 자, 이건 어떤 거냐면 라인 차트를 이용해서 이제 커브 곡선을 하나 그려 보려고 합니다. 네. 자, 이거 좀 다시 지우고요. 자, 한번 볼게요. 자, x 값으로 스퀘어 값을 파이 0에서부터 시작해서 파이 값에 2배가 되는 값까지 계산을 할 텐데 그 값을 0.1 단위로 계산을 하랍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파이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원주율 파이 그 파이예요. 3.14. 그래서 그 값을 계산을 할 겁니다. 그래서 컨트롤 R을 해서 x 값을 한번 구해봤고요. 그러면 x 값은 0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0.1씩 커지되 어디까지 파이의 2배 되는 값까지 계산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y 값은 x 값의 사인 값을 계산을 해 볼 겁니다. 사인 코사인 할 때 그 사인 값이에요. 자, 그래서 y 값은 그 x 값의 사인 값을 계산을 하죠. 그럼 y 값은 이렇게 x 값에 따라서 차이가 날 겁니다. 자, 그래서 뭘 할 거냐면 두 개를 한번 그려 볼게요. 자, 그래서 플롯을 해서 선을 하나 그릴 건데 어떤 선을 그릴 거냐면 이렇게 라인 선으로 하면서 꺾이는 라인 선을 한번 그려 볼 겁니다. 이건 왜 이게 점이 표시가 안 되는 거죠? 자, 사실은 여기 보시면 타입 중에
플롯 타입 중에 n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거였어요. 그리지 마세요 라고 하는 그런 옵션이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점으로 스카폴로 산점도로 그리게 되죠. 근데 거기다가 라인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 추가를 해서 이렇게 그리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꺾은 선을 그리고 싶을 때는 이 점이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다가 그냥 선의 모양으로 표시를 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라인을 집어넣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는 방법 말고 좀 더 자연스럽게 선을 추가하는 게 뭐가 있을까? 여기 보면 이제 커브라고 하는 게 여기서 표현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x 값이 0에서부터 파이 9까지 할 때 그 선의 기울기 값은 사인 코스 값으로 하라 라고 하는 값을 만들어서 넣을 겁니다. 자, 그래서 커브라고 하는 곡선의 값을 그대로 사용을 해서 쓸 거니까 따로 이제 플롯이라고 하는 걸 이제 쓰지 않아도 사인 커브를 이렇게 그려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커브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곡선의 함수식을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역시 요 텍스트도 넘어가고요. 글자 값의 위치 값을 넣는 거죠. 좌표의 위치 값을 이용해서 쓰는 거고, 이제 폴리곤은 모형, 그 다음에 알로 화살표, 범례 표시, 위치도 사용을 해서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가서 이제 박스 플롯을 한번 보도록 하죠. 박스 플롯은 그림처럼 그림과 같아 보시면 이렇게 생긴 게 이제 박스 플롯입니다. 박스 플롯은 요거 말고 다른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박스 플롯은 그림처럼 이렇게 박스 모양으로 생긴 데이터를 이제 표현해 주는 기본적인 양의 값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데이터들이 얼마만큼 밀집되어 있는지 분포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이 박스 차트의 기본적인 모양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박스를 이해하시려면 처음에 여기 있는 가운데 있는 선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50분 이순 미디언의 값이 어디를 나타내는 건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전체 케이스의 50%에 해당하는 부분을 요 박스로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상위 하위 값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전체 50분이니까 뭐 어떤 데에서는 여기가 뭐 4분위, 3분위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만큼 모여 있는지, 그리고 전체 데이터 범위 여기 있죠. 여기가 최대값, 최소값을 보여주는 곳이 되는 겁니다. 최대값, 최소값을 보여주는 값인데, 근데 여기서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여기에 이제 최대값, 최소값을 표시를 하고, 그 위에 이제 요런 점으로 되어 있는 표시들이 있어요. 점으로 표시되어 있는 애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는 그 데이터들의 의미는 뭐 가끔 그냥 아웃라이어라고 표시하기도 하고 극단치라고 이제 표시하기도 하는데, 데이터가 기본적으로 요 정도의 밀도를 가지게 되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정규 분포상에 이 정도 밀도의 값들은 이 구간 안에 포함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여기에 최대값 최소값들을 나타냅니다. 흔히 얘기해서 95%뭐 이 정도 수준? 좋아요. 하여튼 그런 의미로 바라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벗어나게 되면 요 데이터들은 실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 봤을 때 너무 극단치에 해당되는 값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통계 시간에서는 이거 너무 극단치니까 대표성에서 상실되니까 요 아웃라이어를 이제 빼고 상관을 하자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게 좀 어려우면 요걸로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데이터들의 데이터 값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일정한 분포를 가지고 있을 때가 있어요. 이런 분포들을
아까 봤던 그 박스의 형태의 데이터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위수와 1분위, 2분위, 3분위 수 정도의 값들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값과 최소값에 어느 정도의 스케일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 값들의 이제 최대값, 최소값, 그의 범위 값들은 여기 있는 어, 선의 이제 끝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 있는 선과 여기 있는 선에. 그래서 울타리 안쪽으로 되어 있는 가장 적정한 숫자가 어떤 데이터인지를 그림으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정규 분포상의 값들을 이제 표현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아웃라이어로 이렇게 점으로 표시를 합니다. 아, 그래서 요 숫자의 값의 일정 범위 수준 이상이 되는 애들이구나. 그래서 여기서는 보여줄 때 1.5 정도까지 정도 이렇게 표현을 하긴 하는데, 아무튼 이건 좀 더 나오면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실제 이 아웃라이어를 얼만큼 실제 데이터가 얼만큼 분포되어 있고 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박스 모양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익스트림이라고 되어 있는 아웃라이어나 극단치 같은 경우에는 만약 그 극단치 하나가 사라지게 되면 데이터의 전체적인 영역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 평균값이랑 어, 중앙치 값이 평균값이잖아요. 중앙치 값이랑 분위수의 값들이 이렇게 달라져서 모양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실제 데이터들의 다양성을 한눈에 이제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이 박스 플롯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게 이 밀도되어 있는 숫자 값들을 이용하면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요런 식으로 이제 박스 플롯을 구성하게 되는데, 그럼 실제 이제 박스 플롯을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것처럼 숫자 값만, 데이터 값만 있으면 돼요. 우리가 앞에서 만든 데이터 값으로 이제 박스 플롯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죠. 박스 플롯인데 앞에서 만든 x 값을 가지고 만들면 어떻게 될까? 네, 이렇게 정확하게 보여지게 되죠. 보여준다는 건 여기 있는 숫자 값이 일정한 범위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에서부터 6까지 일정한 수준으로 데이터 값이 있어서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박스 플롯은 간단하게 이제 변수들만 들어가면 그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아, 변수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두 개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두 개의 변수를 넣으면 두 개의 값이 보여지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세 개면 세 개겠죠. 자, 그러면 박스 플롯을 간단하게 그리는데 여기 예제로 나온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플롯에 요 아이리스라고 하는 음, 예제를 써서 그림을 그려놨네요. 여기 아웃라인도 표시가 나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R을 다루시게 되면 뭘 만나게 되냐면 요 아이리스라고 하는 걸 만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어, 이거 말고 요게 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온 김에 설명드릴게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아이리스라고 제가 쳐볼게요. 아이리스라고 해서 여기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래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셋 중에 하나인데 데이터가 어떤 모양이냐면 아이리스 꽃을 연구한 교수라고 해야 될까요? 박사라고 해야 될까요? 네.
여기 있네요. 어, 아이리스 데이터를 구성을 하는 데이터 모양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래 이제 들어가 있는 기본 데이터 셋이고요. 이게 뭐냐면 아이리스 꽃을 보고 난 다음에 이 아이리스의 꽃잎하고 꽃 수술이랑 그 다음에 그 꽃받침을 어, 페탈이랑 스팔이랑 셀 뭐라고 그래야 되지? 꽃잎이랑 수술이랑 이게 크기와 길이에 따라서 요 아이리스 꽃의 이름 종류가 바뀐대요. 여러 가지가 있답니다. 여기 있네요. 그래서 아이리스 베르시컬러, 아이리스 세토사, 아이리스 비르지니카 뭐 이렇게 꽃 종류가 다르답니다. 그런데 이 꽃 종류의 다른 것을 뭐로 구분할 수 있냐면 음, 요 꽃받침의 너비나 길이나 너비의 값으로 아니면 꽃잎의 꽃잎의 너비나 길이 값으로 이걸 구분을 한대요. 그래서 꽃받침의 너비, 길이, 꽃받침의 너비, 꽃잎의 너비, 꽃잎의 길이, 꽃잎의 너비로 그 종이 세토산지 아니면 음, 베르시컬러인지 아니면 어, 비르지니칸지에 따라 구분을 해 놓은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들이 이렇게 모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거 실제 그 데이터를 이제 다운받아서 쓸 수 있도록 이제 오픈을 해 놓은 겁니다. 어, 오픈 소스로 개발을 해놨네요. 들어가 볼까요? 데이터셋을 다운받을 수 있게 해놨네요. 자, 그래서 50개의 샘플 데이터구나. 자, 그래서 그 데이터가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데이터를 이제 집어서 이제 써야 되는데, 실제 이제 요 데이터를 쓰기 위해서는, 이거는 들어가 있으니까 상관은 없겠지만, 이 데이터를 이제 쓰기 위해서는 뭘 아셔야 되냐면, 데이터에 필요한 필드나 항목들을 이제 갖고 올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나씩 테이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테이블은 아닌데 프레임 데이터인데요. 데이터 프레임인데, 즉 데이터 프레임은 뭐냐면, 데이터 프레임이 가지는 의미가 뭐냐면, 이렇게 봤을 때 우리 보통 이렇게 하면 엑셀 시트처럼 보잖아요. 엑셀 시트. 엑셀 시트에 있는 요 첫 번째 있는 걸 우리는 머리 글 값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요 머리 글 값에 따라서 셀렉트나 필터를 통해서 데이터를 갖고 올 수가 있어요. 자, 여기 같은 경우 데이터 중에 아이리스 데이터 중에 어, 세파리 꽃잎 수술이 와이드에 해당되는 이 데이터만 가지고 와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자, 여기 보시면 아이리스 데이터 중에 그쵸? 아이리스 데이터 중에 요 필드를 갖고 오세요 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중간에 달러 표시를 이용을 해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안에 필요한 필드를 필요한 데이터만 끄집어낼 때 쓰는 조건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박스 플롯을 그리죠. 그럼 만약에 이걸 안 하고 그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될 겁니다. 복사해서 쓸게요. 아이리스를 다 박스 플롯으로 그려주세요 라고 하면 아이리스에 해당되는
각각의 항목들이 이렇게 다 박스로 되겠죠. 근데 여기 마지막은 이름인데 굳이 박스를 그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값을 필요한 값들만 이렇게 불러서 박스를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뒤에서 이제 또 나오면 또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빼먹었네. 그래서 요 박스 플롯에 아까 했던 것 중에 그 데이터를 중요하지만 개수도 중요하지만 그 범위 값들 있잖아요. 몇 분위 수의 값인지 아웃라이어 값은 무엇인지 그룹은 몇 개인지 평균 값은 얼마인지 이렇게 그 값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그러면 우리도 여기서 스태티스라고 이 말은 박스 플롯을 그리고 난 다음에 박스 플롯을 그리면 그림만 그리는 게 아니라 박스 플롯에 해당되는 프로세싱을 하게 되는 거죠. 프로세싱을 한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정보들을 여기다가 담아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가 어떤 정보들이 있는지 보여줄 겁니다. 일단 그림도 그려주고 그려지겠죠. 그러면 실제 변수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는 뭐니? 라고 물어보면 그 변수 안에 들어있는 값들은 크기 150개고요. 위에 있는 거랑 밑에 있는 거 아까 봤던 여기 있는 상하에 해당되는 분기값이 2.9고요. 얘는 3.0이고요. 아웃라이어가 있는데 아웃라이어 애들이 4.1, 4.2 정도 되고 여기도 2점 정도 되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지는 숫자보다 좀 큰 애들이 3개가 있고 작은 애가 2개가 있어요. 그룹은 뭐 크게 하나의 그룹이고요. 평균은 1입니다. 이렇게 그 값을 보여주는 걸 포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히스토그램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히스토그램을 그리는데 아시겠죠? 아이리스 안에 특별한 필드의 값을 크기를 그리는데 히스토그램을 또 역시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때 히스토그램은 구간의 합계값이죠. 프리퀀시. 그래서 요 구간부터 요 구간 여기에서 뭐 굳이 따지면 여기가 2.5니까 뭐 예를 들어서 5개니까 여기가 2.2, 2.4, 2.6, 2.8, 3.0 되겠죠. 거기 있는 개수가 몇 개, 여기 있는 거 몇 개, 여기 있는 거 몇 개, 이렇게 되겠죠. 그 구간 값을 그림을 그려주게 되겠죠. 혹시 얘도 한번 담아 볼까요? 변수를 이렇게 한번 담아 보죠. 그럼 AA 하면 역시 마찬가지 히스토그램의 값들이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2, 2.4 그러면 거기에 4개, 7개, 13개 4개 여기가 4개 여기가 7개 여기가 23개 자 이런 식으로 카운트 된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그림을 그리기 위한 게 아니라 데이터를 처리해서 결과값을 볼 수 있는 값들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히스토그램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해서 뭐 좀 반복되는 내용들도 있었을 거고요. 그렇지만 뭐 좀 더 복습을 해서 이해를 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서 다른 예제를 가지고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한 거 느끼신 적 없으신가요? 이걸 갈고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 R 그냥 기본 쓰려고 하니까 이거 데이터가 너무 귀찮죠. 이렇게 복잡하게 쓰는 게. 이걸 좀 더 편안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R을 화면을 이렇게 다 분할해서 쓰는데 어려운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요거 데이터를 좀 더 편안하게 쓰기 위해서 RStudio 아이고 R RStudio를 한번 설치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Studio는 R을 좀 더 편안하게 쓸 수 있도록 구성을 해 놓은 GUI 솔루션들입니다. 그래서 R에 여러 가지 소개 드린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통합 개발 플랫폼인 RStudio를 설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클릭을 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RStudio를 보게 되시면 이제 버전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데스크탑이랑 서버 버전이 있습니다. 데스크탑은 내 컴퓨터에 이제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고 R을 실행을 시키는 거고요. 이제 R 스튜디오 서버는 서버 컴퓨터에 R을 설치를 하겠죠, 당연히. 그런데 서버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원격지에서 접속을 할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좀 더 접근성이 이제 편해지는 거죠. 누구나 아이디만 있으면 되니까.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쓰는데, 이제 R 스튜디오 데스크탑, 우리는 내 컴퓨터에 쓸 거니까 R 스튜디오 데스크탑을 쓰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R이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R 스튜디오도 오픈 소스 기반으로 해줘요. 근데 이제 프로와 이제 그냥 일반 버전이 있는데 둘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은 스튜디오는 프리로 쓸 수 있는데 프로 버전은 연간 995달러 정도의 요금을 내요. 근데 뭐 해주는 게 뭐냐, 기능의 차이가 있는 건 아니고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서비스를 RStudio라고 하는 회사예요. 일반 이 기업이 회사에서 책임지고 그 문제들을 빨리 해결해 줄 수 있다. 내가 도와줄 수 있다. 그 서비스 비용으로 내가 얼마를 받겠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네, 서버도 마찬가지 두 가지 버전이 있고요. 이제 서버는 이제 일반 PC에는 안 되고요. 이제 그 리눅스 기반의 버전에서만 이제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많이 쓸 때는 그냥 R 스튜디오 데스크탑 버전을 많이 씁니다. 아래 있는 다운로드 곳에 가셔서 버전을 다운로드 하시면 돼요. 그리고 R 스튜디오를 설치하실 때에는 이미 R이라고 하는 오픈 소스가 설치되어 있어야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R 프리 버전으로 해서 설치를 할게요. 자, 우리는 윈도우용이니까 바로 윈도우에서 기본적으로 버전을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다운로드해서 설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 파일에 가서 다운로드가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자기 버전에 맞춰서 이제 다운로드가 실행이 될 겁니다. 저도 이제 다운로드가 실행이 되고 있고요. R 스튜디오가 어떤 건지 다운로드를 해보도록 할게요. 한 2분 정도 걸리네요. 다운로드 하는데. 자, 그 다음에 저는 바로 R 스튜디오를 이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 스튜디오에 여러 가지 버전들도 있고요. 인스톨 버전들도 있고, 파일 첨부되어 있는 것도 있네요. 지금 저는 바로 실행 버튼을 눌렀는데 아직 실행이 안 되고 있네. 되겠죠? 인스톨 R은 R 3.01 이상 설치가 되어 있어야 권장하네요. 자,
팝업이 나오고 얘를 눌렀고요. 그 다음에 R 스튜디오를 실행을 한다고 하고 있네요.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될 거고요. 위치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굳이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바탕화면에 아이콘 만들고 싶으시면 만드시고 없으시면 그대로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프로그램 설치하는 거랑 크게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그냥 그대로 설치를 하시고요. 그러면 자동으로 설치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 걸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한 2, 3분 정도 소요가 될 텐데요. 껐다 가야 되나? 하여튼 설치가 되면 자, 이제 설치가 완료가 됐습니다. 마침을 누르고요. 그러면 이제 R을 이제 실행을 해 봐야겠죠. 자, 그래서 바탕화면으로 한번 이동을 해 봤습니다. 바탕화면 보니까 여기 이제 R 관련된 정보들이 있고요. 여기 이제 R이고요. 이게 R 스튜디오입니다. 자, R 스튜디오를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자, 그러면 R 스튜디오가 이제 실행이 되고요. 그러면 전체적인 화면이 달라지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처음에 시작했던 메시지가 나타나게 될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아마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콘솔 창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R이라고 하는 요 내용이 나타나고요. 여기에 환경 변수들과 시스토, 그 다음에 뭐 폴더, 플롯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될 거예요. 일단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기존에 사용하던 게 있었다면 그 내용을 그대로 한번 가져와서 보도록 하죠. 히스토그램 한번 그려볼까? 맨 마지막에 그렸던 히스토그램을 복사를 해서 콘솔 창에 하고 엔터를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플롯이 이 전체 화면 중에 플롯에 관련된 이 화면에만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쉽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아까 봤던 콘솔 창이라고 하면 여기 이제 그래프 창이 되는 거고요. 아까 봤던 우리가 이제 스크립트를 사용했던 것 같은 경우에는 이 메뉴 중에 이제 또 새로운 스크립트를 집어넣어서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아까 여기 봤던 창에 이 스크립트 창을 집어넣고 이걸 실행을 하게 되시면 여기 run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 컨트롤 엔터를 쳐야 되네요. 네, 여기 run 되어 있는 부분을 실행을 하게 되시면 아래쪽에 그 콘솔 창에서 그 내용이 실행이 되고 화면이 구성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R 환경보다는 좀 더 편안한 요 GUI를 이용하게 되겠죠. 물론 이제 R 스튜디오를 좀 잘 쓰기 위해서는 R 스튜디오에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옵션들을 좀 추가적으로 설정을 해주면 여러분들 사용하기가 좀 더 편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R 스튜디오도 한번 설치를 해 봤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이렇게 R 스튜디오를 활용을 하면 R을 사용하는데 좀 더 효율적인 여러분들의 분석 환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그래프와 RStudi오의 환경 설정 플러스 추가적인 분석을 위한 이제는 이제 그래프만 그려봤다면 이제 실제 시각화의 분석을 위한 시각화들을 이제 하나하나 데이터들을 통해서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